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30대 여자 카미아라고 합니다. 폴란드의 동쪽 도시인 크라쿠프는 제가 나고 자란 도시인데요. 이곳은 폴란드 내에서도 식당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저 또한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것들이 있었기에 장차 어른이 되면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꿈을 꾸었죠. 그리고 저는 얼마 전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는 다소 힘든 일들까지 하면서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면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차린 식당이었죠. 그렇게 힘들게 모은 전 재산으로 조금은 이른 나이에 식당 사장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돈을 모으면서도 시장 조사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요리 연구하면서 메뉴 레시피도 잔뜩 모아놨기 때문이죠. 하지만 식당을 직접 운영해 보면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말이죠. 사실 어느 식당이라도 초반에는 이런 힘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날은 30팀이나 손님을 받아서 이러다 감당하지 못할 부자가 되는 건 아닌가 싶다가도 또 어떤 날은 온종일 1팀만 받는 날도 있었죠. 심지어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식당을 얻은 위치가 유동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곳이었고 외진 곳이었으니까요. 제가 가진 자금이 부족하여 이곳 말고는 목이 좋은 자리는 얻기 힘들었기에 차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했고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면서 그 보답을 받게 되었죠. 식당에 단골 손님들이 생겨났고 식당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점점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버거워지자 직원들을 뽑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서빙과 홀 서비스를 주로 담당할 서빙 직원을 그리고 주방에서 저의 보조를 해줄 주방 보조까지 뽑았습니다. 새로이 뽑은 직원 중에는 특이하게도 동양인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한국인이었는데 어찌나 영리하고 일을 잘하던지 지금의 제 욕심으로는 그 친구와 끝까지 파트너로 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대로만 지속된다면 제가 그토록 원하던 맛집 식당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꿈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진짜 그것이 실현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건물 주인이 저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건물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게 되었다며 가게를 나가달라고 말이죠. 아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 제가 여기 들어온 지 이제 1년밖에 안 되었다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 수리를 못한다니까? 건물주에게 따져도 보고 부탁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건물 주인의 태도는 아주 완강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말에 저는 모든 의욕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손님이 늘고 장사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가게를 나가라니?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말이 1년이지 제대로 장사를 하고 단골 손님이 생겨난 지는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게다가 식당을 오픈하면서 내부 수리며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대로 쫓겨나면 다른 곳에 가게를 얻을 형편도 안 되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그곳을 맛집으로 승화시키는 데에만 올인했고 그 꿈이 곧 이루어지리라 생각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 식당 계약을 한 것이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죠. 계약 기간이 3년이 아닌 1년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멍청한 집만 골라서 할까? 제가 먼저 타인에게 믿음을 주면 타인도 저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줄 것이라고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순진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였어요. 이 멍청함 덕분에 제 인생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받게 생겼습니다. 제 일평생의 꿈이 눈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질 위기에 처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이런 큰 계약을 타인에게 맡긴 것인지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달라질 것은 없었죠. 생각이 복잡해서인지 다른 일들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건물 주인과는 이것저것 타협을 해보기 위해서 온갖 궁리를 다 해보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주는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죠? 아니, 이미 계획된 일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협상을 하러 갔죠. 사실 말이 협상이지 사실상 안 되겠다 싶으면 구걸이라도 할 심정으로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건물주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팔짱을 끼고 한껏 거드름을 피우고 있고 그 옆에 간사하게 생긴 변호사는 이런저런 법리적인 이야기를 해대며 저를 압박했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버티시면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좋게 나가주시죠? 저는 잠시 후 건물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수 없나요? 제가 이렇게까지 빌겠습니다. 지금 이 가게에서 나가면 저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건물주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떠난 질척대는 옛 여인을 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순간적으로 속이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나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들어주는 척도 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이곳에서 자결한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이 건물주의 탓으로만 돌리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저의 탓이 컸습니다. 제가 애초에 제대로 계약을 진행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포기하기로 결심했죠. 이제는 꼼짝없이 손해를 보며 가게를 떠나야 할 판국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가게를 급하게 알아보기 시작했고 뽑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의 월급을 주며 본의 아니게 그들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처럼 없는 형편의 가게를 새로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장사를 지속했죠. 그랬더니 이제는 아예 건물주가 용역을 대동하여 저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은 시간대에 용역 사람을 보내어 법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만 영업을 교묘하게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버티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권리금, 시설비는커녕 제가 가게를 인수하면서 들인 돈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는 꼴을 당해야 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처박아 먹고 새로운 가게를 구하려고 해도 이제 막 손님이 늘어나던 추세인지라 모은 돈도 없었습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는 가게를 구하기는커녕 길에서 음식을 팔 수도 없는 처지였죠. 영업을 방해하는 용역인들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자 그제야 숨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날 가게를 닫고 혼자서 술을 마셨습니다. 더 이상 버틸수록 저만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지금의 가게는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게를 비워주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예상 밖의 인물이 저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얼마 전 새로 뽑은 한국인 직원이 어느 날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사장님,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지인이 대신 계약을 맺으신 거면 그 지인에게 대리인에게 해당하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서 법적 분쟁으로 간다면 사장님이 유리할 텐데요. 알고 보니 한국인 알바생은 법을 공부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이 한국인 학생이 살아온 역사를 들어보니 더더욱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을 믿어보기로 했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알바생의 말대로 법리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포인트로 건물주를 찾아가 협상을 해보자고 했죠. 이번에는 오히려 제 쪽에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설득도 협상도 아닌 엄포에 가까웠습니다. 저의 반응에 건물주와 변호사도 당황하는 눈치였고 상의 후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 한마디를 남긴 채 건물주와의 만남을 끝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죠. 이번에는 제가 직접 변호사를 대동하여 작성했습니다. 충분히 이곳에서 털을 잡을 수 있는 기간으로 불리한 조건 없이 계약서를 새로 썼죠. 그 이후로 제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고 손님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분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알바생은 어찌 됐냐고요? 우리 식당 2호점의 사장님이 되었답니다. 게다가 한국인 친구의 권유로 한국 음식을 신메뉴로 개발했는데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상황이죠. 영리하고 배려심 깊은 한국인 제 친구 덕분에 제 인생이 나락에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폴란드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건네곤 합니다. 우리 2호점 사장 덕분에 제가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친구에게 충분한 보답을 하고 싶어요.